나는 어릴 적부터 비염이 심했다. 고등학생 때 내 자리 서랍 속엔 책 대신 코푼 휴지들로 가득했다. 소매는 코 닦은 흔적이 늘 남아있었다. 성인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매일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한 달에 일주일 정도간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병원을 참 많이 다녔다. 비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다. 처음 효과를 본 것은 나잘 스프레이로 코 속에 직접 분사하여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정말 효과가 있다. 코가 시원하게 뚫린다. 2주 정도 뿌리고 주기적으로 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로 장기 투여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여 지금은 더 이상 뿌리지 않고 있다. 요즘은 이비인후과에서 주는 병원약을 가능한 장기로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먹는다. 병원약에는 스테로이드성 약도 있고 항히스타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병원약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만 요즘은 몇 가지 비염 억제 방법을 쓰고 있다. 비염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한다. 그래서 비염을 다스리는 나만의 현실적 비법 공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술이다. 술을 마시면 비염 증상이 악화된다. 술은 건강에도 나쁘지만 비염에도 최악이니 술은 애초에 나랑 맞지 않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관계의 상당 부분 단절을 의미하여 그동안 줄이거나 끊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몇 무의미한 술자리를 알기에 최적화하고 있다. 아직 술을 끊는 단계는 아니지만 언젠간 아예 끊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감기다. 감기는 비염 증상을 악화시킨다.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비염 증상이 발생하지만 감기에 걸리면 비염 증세가 매우 악화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3.5km를 뛴다. 그리고 가끔 등산과 테니스를 병행하여 건강을 챙긴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사실 감기 바이러스를 100%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감기 걸리는 횟수도 줄이지만 걸려도 빨리 나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빨리 깨달았으면 싶은데 자식들은 내 마음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운동과 더해서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다. 아직 조절이 잘 되지 않지만 수면 시간과 패턴을 지키는 것은 운동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 나는 그래서 가능하면 10시 11시 사이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규칙성을 가진다. 평일이던 주말이던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 뿐이다. 세 번째는 마스크 착용이다. 나는 코로나가 있기 훨씬 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여름엔 비교적 증세가 심하지 않아 쓰지 않지만 봄, 가을, 겨울엔 늘 가지고 다니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특히 길거리를 다닐 때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적절한 약 복용이다. 비염의 증세는 내겐 두 가지 패턴으로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한 가지는 감기 증세가 없이 콧물과 재채기가 발생할 때이고 두 번째는 감기가 동반된 비염 증상이다. 이는 확실히 스스로 구분할 줄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기 증세가 없는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만 먹어도 증세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내가 먹는 약 중에 가장 부작용이 덜하다. 1세대,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이 오는 부작용이 있어 운전할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한다. 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을 먹는다. 회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무릅쓰고 타먹는다. 감기 증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는 그냥 알 수 있게 된 경지에 이르러 항히스타민제를 먹지 않고 처방약을 먹는다. 처방약은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감기에 걸린 경우 처방받아서 먹는다. 요즘은 비대면 진료가 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약을 미리 메모나 저장해 두었다가 요청해서 처방받으면 병원 가지 않고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는 감기 걸린 아이들 때문에 대기가 장난이 아니다. 나의 경우 정상 퇴근하여도 대기 마감인 경우가 많아 진료받으려면 반차를 내거나 토요일 오픈런을 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긴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알러지 원인 물질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나처럼 어릴 적부터 비염이 심하면 그냥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
나는 그래서 어릴 적 병원에서 항원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다. 테스트 방법은 각종 항원 물질을 나의 피부에 자극하여 그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는 방식이다. 제대로 하려면 등에다 50여 가지 정도의 항원 반응을 테스트하고 좀 더 간편하게 하는 경우는 팔 안쪽에 테스트해본다. 나는 살면서 3번 정도 했는데 매번 결과는 같았다. 유럽 먼지, 미국 먼지와 먼지 진드기에 가장 크게 반응했다. 먼지가 대륙별로 이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놀라운 것은 유럽과 미국에선 비염 증세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내겐 먼지가 가장 원인 물질이니 집에서 이불이며 옷에서 나오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일 청소와 환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외투나 겉옷도 이틀 이상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행인 건 건조기가 보편화되면서 빨래가 과거보다 쉬워졌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비염을 치료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완벽한 치료 방법은 아직 없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앞서 말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민을 가야 하나? 참 답답했다. 이민을 못 가는 형편이니 위와 같이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나의 아픈 허리처럼 비염도 내겐 친구와 같은 존재로 여겨야 한다.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살살 달래가며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여야 한다.